위대한 개츠비 9장 26번째 영상입니다. 닉은 텅 빈 개츠비의 저택을 바라보면서 개츠비의 철저한 몰락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이 이 대륙을 처음 찾아온 선조들에게는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s 이하할 때 I sat there, 내가 그곳 개츠비의 집 주변에 앉아 있을 때 brooding 분사구문입니다.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다음에 old하고 unknown은 정관사 더러 묶여서 world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려지지 않은 세계라는 뜻인데 이거는 옛날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 즉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 I thought of Gatsby's wonder. 나는 개츠비의 놀라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언제 놀랐냐면 when 이하할 때 놀란 거예요. He first picked out the green light. 개츠비가 처음으로 그린 라이트를 알아봤어요. At the end of Daisy's dock. 데이지의 부두의 끝에서 개츠비가 처음으로 그린 라이트를 알아봤을 때 얘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옛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앉아 있을 때 데이진의 부두 끝에서 개츠비가 처음으로 그린라이트를 알아봤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넘어갈게요. He had come a long way. 개츠비는 긴 길을 왔는데 시제가 had come,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예요. 이때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츠비가 과거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To this blue lawn, 지금의 이 푸르른 잔디까지. 여기서 푸르른 잔디는 개츠비의 대저택, 즉 그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업적 또는 부를 이루기까지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And his dream must have seemed so close. 그리고 개츠비의 꿈은 must have seemed.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이야기하는 must have pp의 형태예요. 개츠비의 꿈이 틀림없이 가깝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so that, 너무 so 이하에서 that 이하하다는 구문이에요. 그 꿈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개츠비가 그 꿈을 움켜잡는데 실패할 것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he did not know. 개츠비는 that 이하라는 것을 몰랐어요. It was already behind him. 그 꿈이 was,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개츠비는 자기 꿈이 이미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Somewhere back. It was somewhere back. 그 꿈이 뒤에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자기의 꿈이 뒤에 있다는 거는 이미 얘가 그거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무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바람에 자기 꿈이 저기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개츠비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래 원하던 게 뭐였는지는 까먹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 버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원래 목표는 아예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원래 꿈은 뒤로 밀려나는 건데 지금 개츠비의 경우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츠비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꿈은 저기 뒤에 있어요. In that vast obscurity. 이 꿈은 광대한 어두움 속에 어딘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Beyond the city. 그런데 그 어두움은 도시 너머에 있는 어두움이에요. 자, 여기서 도시는 시골 출신인 개츠비가 그리던 하나의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도시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력 질주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꿈이 도시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넓은 어두움 속에. 한마디로 개츠비의 진짜 꿈은 길을 잃고 잊혀졌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는 도시 너머의 광대한 어두움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도시 저편에 있는 광대한 어두움에는 The dark fields of the republic rolled on. 국가의 어두운 들판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Under the night, 밤하늘 아래. 자,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환하게 불을 밝힌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도시 바깥의 다른 부분들은 깜깜하겠죠. 그런데 이 깜깜한 곳에 개츠비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개츠비는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쫓아가다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꿈을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츠비의 원래 꿈은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꿈은 somewhere back, 어딘가 뒤에, behind him, 개츠비 뒤에 있어요. 그 꿈을 지나온 것은 이미 과거가 돼서 개츠비가 그 꿈을 다시 찾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던 겁니다. 개츠비의 실패는 그가 게을렀거나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었어요. 개츠비의 실패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달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비유가 까다로워요. 정리는 가급적 직역으로 할 거니까 이 비유에 숨겨진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을 하세요. 정리합니다.
개츠비는 이 푸른 잔디까지 먼 길을 걸어왔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꿈을 움켜잡는 데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꿈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고 도시 너머 광대한 어둠 속 어딘가 뒤에 있었으며 그 광대한 어둠 속에는 나라의 어두운 들판들이 밤하늘 아래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넘어갈게요. Gatsby believed in the green light. 개츠비는 그린라이트의 존재를 믿었어요. The orgastic future. 개츠비가 믿는 그린라이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정의 황홀한 미래예요. 절정의 황홀함을 가지고 있는 짜릿한 미래라는 거죠.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그 황홀한 미래를 가리키면서 before us까지 이어집니다. 그 황홀한 미래는 year by year, 해가 갈수록 recedes before us, 우리들 앞에서 물러나서 멀어져요. 개츠비가 믿는 그린라이트라는 게 절정에 달해 있는 황홀한 미래인데 뭐든지 절정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에요. 개츠비의 황홀한 미래도 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It eluded us then. 그리고 나면 그 그린라이트는 우리들 품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츠비라는 인물은 좁게는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 넓게는 모든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여기서 개츠비가 추구하는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인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개츠비처럼 심지어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제는 우리의 꿈을 이루었나 싶었는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향을 꿈꾸던 미국은 그 구조적인 모순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균열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향락에 도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작가인 피츠제럴드가 보는 당시 미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But that's no matter.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그것이 내 손아귀를 빠져나가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Tomorrow we will run faster. 내일이면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거예요. 여기 조동사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은 더 빨리 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Stretch out our arms further. We will run. We will stretch our arms.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우리는 팔을 뻗을 거예요. 더 멀리. 우리가 꿈을 이루기도 전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꿈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더 멀리까지 팔을 뻗고 더 빨리 달릴 겁니다. 굴러떨어질 줄 알면서도 산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라가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잡은 물고기를 모두 뺏기고 나서도 또다시 사자의 꿈을 꾸고 바다로 나가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노인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And one fine morning. 그렇게 되면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그리고 말이 없어요. 자, 이 다음 말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즉 언젠가는 우리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고, 기껏 올라가 봤자 돌멩이가 다시 떨어지는 시지프스나 기껏 잡은 고기를 결국 상어에게 뺏기고 마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우리의 노력은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작가는 이 뒷말을 여백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이 텍스트의 의미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마다 그 뜻을 달리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개츠비는 그린라이트, 즉 우리 앞에서 해마다 뒤로 물러나 멀어지는 절정의 황홀한 미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손아귀에서 교묘히 빠져나가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더 멀리 손을 내밀고 더 빨리 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는 점점점 넘어갈게요. So we beat on. 그래서 우리는 부딪혀요. 여기 beat가 현재 시제로 쓰인 것은 반복되는 행위나 습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Boats against the current. 자, 여기 이 문장은 상당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 부분이 앞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말하고 같은 자격으로 병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연결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양상이 어떠냐면 흐름을 거스르는 보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에 계속 부딪히겠죠. 그리고 다음의 말들도 역시 병치가 돼서 앞의 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보트처럼 계속해서 부딪히는 우리들은 borne back. borne은 bear의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는 항상 수동의 뜻이 있죠. 뒤로 나아가는데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살에 의해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ceaselessly into the past.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요.
자, 여기도 역시 역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딪혀가는 진취적 기상을 얘기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강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었나 봐요. 이게 작가인 피츠제럴드의 묘지거든요. 여기에 이 소설의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명문장을 끝으로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어도 어렵고 구문도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보단 좀 쉽고 짧은 작품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같이 읽으면서 독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길고도 어려운 개츠비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면서 위대한 개츠비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